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아침 5시 35분입니다. 방금 김해에서 122번 버스를 타고 방금 여기에 가락동 강서구 가락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내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약 한 30분간 이렇게 타고 오면서 혼자 타고 왔습니다. 완전 자가용이나 다름이 없어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도 내 혼자 타고 왔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혼자 타고 출퇴근하니까 기분이 좀 묘한데, 저 보면은 부산 강서구 저게 강동하고 저 명지 쪽에 엘코 델타 거기 시티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한창 개발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엘코 델타 거기에 아파트를 지금 현재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녹산선인가 그것도 이제 들어오고 이러니까 미래의 이제 도시예요. 그 미래 거기 아마 조만간에 이제 곧 개통되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거기가 아주 그 조용하고 그 옛날에는 그게 전부 다 논이고 밭이었는데 이런 녹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개발해 가지고 명지 신도시가 있었고, 명지 신도시에서 조금 이쪽으로 강서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강서 강동구 명지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엘코 델타 시티가 지금 현재 한참 건립 중이에요. 거기에 대부분 이래 보면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거의 다 그 분양이 거의 다 100% 다 돼요. 이번에 9월 달에 지금 중홍 S클래스인가? 거기서 지금 아마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런데 거기 지금 분양이 거의 100% 다 돼요. 다 되는데 요즘은 조금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정말 그 조용하고 좋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기는 강이 이제 이렇게 쭉 흐르고 조용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김해에서 그 엘코 델타 시에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오고, 또 명지에는 많은 그 국회 그 도서관도 거기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원인가 그것도 이제 뭐 제2청사인가 3청사인가 그것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버스 노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122번 버스 생겨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편안하게 출퇴근을 합니다. 혼자 타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그냥. 전에 그 8번 버스는 막 인산 인해가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 사람 아침에 막 서서 오면은 힘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하게 잘 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어제 일어난 이제 일기도 쓰고, 휴대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휴대폰 여기 오만 것 때만 것 다 되니까 옛날에는 일기장에 썼지만 요즘은 다 이제 일기 앱이 있으니까 휴대폰 여기 치면 일기로 다 적을 수 있고, 전에는 싸이월드에서 이제 일기를 많이 썼는데 한 10년 이상 썼어요. 그때 보면은 싸이월드의 그 기능이 뭐냐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싸이월드 보면은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했다는 거 그대로 기록이 다 나왔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가 이제 총선 때 일어난 일 같은 거, 그때 사진 같은 거 다 찍어 놨거든요. 찍어 놓은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2017년 3월 1일 날에 그때 이제 국가혁명연대가 해운대 백석호에서 발족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그때 허경영 신인님과 사진 찍은 거, 그때 일어난 일 같은 거 싸이월드 일기 보면 다 나와요. 물론 비공개로 해놨으니까 딴 사람들은 못 볼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뭐 공개한 것은 일기를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그 신인님께서 이제 그게 2008년도 그때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한 1년 6개월 정도 가 계실 때에 아마 그 출감해가지고 놓으니까 그 일기 써놓은 것이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일기장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일기를 싸이월드 여기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못 보고, 최근에 그 싸이월드가 복구가 되었어요. 찾아보면 있는데 내가 바빠서 못 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노래 부를 시간도 없고 노래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음악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진짜 음악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국내 가요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음악 들을 시간도 없고 노래 부를 시간도 없어요. 그만큼 국내외 정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확신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버스 타고 오면서 안에서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을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교한 것을 이제 우리가 카톡에서 보니까 MBN이 있어요. MBN. 그러니까 종방이죠. MBN 뭐 채널 A, TV조선, 뭐 JTBC 여기 종방인데, 그 중에 MBN에 보면은 뉴스파이터라고 김명준 그 앵커라 그러나, 뭐 아나운서라 그러나, 그 김명준 앵커가 이제 그 나와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제 2023년 9월 21일 날에 검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검찰 때려 죽일 놈은 검사들이 있다 놨니까. 아침에 내가 일부에서 안동환 검사라고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1호 탄핵이에요. 완전 조작 허위 날조를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도 아마 유성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아마 그 벌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첩으로 오인받은 사람 이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분이 유여성인가 그런데 그분이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얼마나 악질이냐고.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제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했냐 이래가지고 또 보복 기소를 또 했다고. 이러니까 아무리 지금 국회가 썩었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이거 검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검사를, 안동환 검사를 탄핵을 시켰다고. 어제 시켰다고. 어제 175명 300명 중에서 175명이 안동환 검사 야를 탄핵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발의 이제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5년 동안 변호사도 못하고 연금도 절반밖에 못 받고 그래요. 거기 이제 제1호고, 이제 거기 시작에 불과하니까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이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검사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변희재님이 말이 맞다고. 그런데 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에 대해서 모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다, 이것을 고발을 누구했냐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고 검사가 2년 구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검사들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반드시 손봐야 돼요. 반드시 손봐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혁명을 해가지고 말이야. 완전 바꿔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바꾸게 돼 있다고. 어제 그래 검사가 2년 구형을 하니까 그 김명준 앵커하고 그 옆에 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진봉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뭐 최진봉 교수의 하는 말은 내가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 사람 뉴스 토마토에서 나오는 그 여성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그 2021년 8월 18일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그저 행주산성에서 출정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갑옷 입고 백마 타고 출정식을 하고 그 다음 날 그분이 노영희 변호사예요. 노영희 변호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때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달 됐는데, 그때 허경영 총재님을 그 노영희 변호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 대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노영희 변호사를 잊지 않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그 유튜브가 지금 현재 한 30만 명 돌파됐어요. 그리고 그 노영희 변호사 그 프로에 최진봉 교수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내가 이제 그 잘 듣는데, 그분 최진봉 교수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그 나름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잘 하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그 MBN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쭉 보니까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그분이 목사지만은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 신부, 가톨릭, 뭐 추기경, 교황, 뭐 집사 장로님이라면은 열받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다 합쳐봐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 뭐 영적인 무슨 그 능력, 이런 걸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양자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아니었다, 뭐 이었다는 거, 그리고 뭐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그게 전부 다 이제 가짜로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가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최진봉 교수가 그 허경영 신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있잖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허경영의 영적 세계가 세상을 움직인다, 뭐 이런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어제 김명준 그 앵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25일 날, 재판이 이제 1심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이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2년 동안 막 검사들이 그냥 온갖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저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내각제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영원히 이대로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이제, 이런 세상을 완전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중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제 14남매를 두셨기 때문에 밑에 쉽게 말해서 내 작은아버지가 7이고 고모가 7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럼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확대만 하면은 우리나라 형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 봐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것도 가깝단 말이에요.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요.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이제 그게 결심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씨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깜빵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 대표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엄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옥중 결재가 가능하다고. 옥중 결재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허경영 총장께서 설령 다음 달에 이제 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1심 결과, 2심 결과 뭐 또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은 그렇게 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 그것은 이미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단 말이야.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재미가 있느냐고. 재미가 있잖아. 안 그래? 그 춘향이가 말이지 옥에 갇혀 있어야 그 금준 미주 천일현이요 말이요. 옥방가요 만성고고 총루낚시 민느낚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더 이름이 나잖아. 금준이라고는 주는 그 잔이라는 뜻이거든. 금잔에 금준, 미주는 그 쉽게 말해서 엄청 고급 술이다 이 말이야. 아름다운 그 술. 미주 아주 고급 술, 금쟁반에 금잔에 그 고급 양주 같은 거 고급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만백성의 금준 미주 천일혈이요 만백성의 피다 말이야. 그런 명시가 나오게 된 것은 춘향이가 한번 옥에 갇히는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 안 그래? 춘향이가 말이 또 심청이가 은당수에 빠짐으로써 그 이제 망고 효녀 심청이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그걸 빠지게 됨으로써 황후가 되고 또 전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눈만 다 뜨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명인들의 눈이 다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MBN에서 하여튼간에 참 진짜 재밌다. 이재명이도 옥중 결재를 가능하고 신인님께서는 이제 다음 달 10월 20일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해서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의 정권이 이제 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그 다 돼 가지고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10월달 되면은 저기 부산 광안대교 보면은 불꽃쇼를 한다고. 그게 뭐 진짜 나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그 불꽃쇼 하면은 사람들이 인파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것을 이제 그 공무원들이 다 차출돼요. 부산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차출돼 가지고 저 안전을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그 계도를 합니다. 할 때 막 불꽃쇼도 보고 이랬는데 참 진짜 뭐 환상적이죠. 그런 구경을 하고 이랬는데 아마 이번 달에도 금년에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큰 좋은 구경을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구경도 우리가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고 이 현 정권이 이제 이렇게 스톱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난세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이제 이명박이가 1941년생이더라고요. 이제 나이로 말하면은 83살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했지만 최진봉 교수나 그 김명준 그 앵커라 거의 300명 국회의원 대다수 이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 자기가 자신의 참 인간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또 자기의 이제 그 법률 지식, 의학 지식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님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
의사님들도 이제 법률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극소수인 것은 그만큼 자기 참 인간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서. 그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다 가잖아.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거든. 어? 절제하는 길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참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지극정성으로 온 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이렇게 그 진리를 탐구하고 종교의 궁극적인 의미를 또 이렇게 묻고 이런 분들이 일해야 된다고. 이래야 신인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우성재야,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 유튜브 방송이 우성재야거든. 우성재야, 소가 자기 새끼를 찾는 소리라고. 어? 그러니까 신인님께서 이제 이 인간 농사를 지으셨는데 소름 소리를 내면은 아 이거 어머니께서 내를 부르는 소리구나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그게 하늘궁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폭발적으로 불로유 원자탄이 팡 터진단 말이야. 좀 있으면은 터져요. 터져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국대학교에서 식품생명공학연구소, 식품생명공학연구소죠.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이제 이것이 뭐 자기들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움직이니까 또 자기들이 인적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조만간에 이제 터질 것 같아요. 불로유 원자탄이 몇 방 터짐으로써 이런 것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얼른 머스크한테도 갈 수도 있어요. 빈살만한테도 갈 수 있겠지만 얼른 머스크 이 사람이 정의의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트위터를 그 돈을 수조 원을 한 내 금액을 알았는데 그게 그 뭐 몇천억 이게 아니에요. 수조 원을 주고 그것을 트위터를 인수를 한 사람입니다. 얼른 머스크가.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아요. 언론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언론을 꽉 잡고 있으니까 보도를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은 대통령직에 미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봉급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1년에 1달러인가 받았다고. 자기가 오히려 대통령 하면서 몇 조 원의 재산이 날라갔다고. 그런데 그 훌륭한 그런 이야기는 보도를 안 한다고. 미국 언론에서도.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위대성 말이야. 진짜 그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천벌을 받을 거야 말이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할 때는 2008년도 그 재판 결과에 놓은 재판 결과에 근거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야. 부산공고 졸업자가 아니란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이 무슨 부산공고를 나왔느냐고. 그 재판 결과가 잘못됐단 말이야. 거기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진실인데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 미국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얼른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미국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과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의 그 재상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좋은 징조라고 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불로유 요 원자탄이 아마 얼른 머스크의 트위터에 의해서도 이제 이렇게 알려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알려질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 5월달까지 요 이제 9개월간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이 정권이 장면 정권처럼 이렇게 무너지 않는 거. 내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걸 바라지만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와 동시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다 말이에요. 자, 한 이야기가 그렇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
허경영.